안녕하세요. 효산 인력개발원 편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 취업이 잘 되는 직업도 있고, 취업이 어렵더라도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직업이란 무엇일까? 저는 직업은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어떤 종합적인 결과로 기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업이란 우리 삶에 상당히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자기 미래의 어떤 비전과 희망을, 목표를 추구해 가게 됩니다. 직업 분야가 다르면 물론 이 직업 분야의 어떤 삶의 리듬을 또 소득을 추구하면서 비적인 어떤 비전을 실행해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동일하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대부분 직업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목표가 실현됐다, 그래서 보람과 희망과 긍지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 역할을 하면서 B 부분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있더라도 그렇게 큰 포지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다. 그러면 자기 삶에 큰 영향력을, 패턴과 일치되는 어떤 부분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환경, 고등에 생활했던 방법, 또 인적 어떤 네트워크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직업 유형에 따라서 수익의 어떤 차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많은 직업, 또 더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업,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 역량이 준비되어야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또 상대가 나를 선택해 줘야만 내가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또 이미지가 향상되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어떤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직업을 선택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업을 관리한다는 어떤 부분은 내가 선호하는 어떤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럼 선호하는 직업이, 어떤 역할이 내가 선호하는 기업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또 입사한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역량을 관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어떤 직무 분야하고 내가 선호하는 기업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을 선택할 거냐? 역할, 직무를 선택할 거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무를 선택해야 된다. 직무를. 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직원들 중에 한 76% 정도는 현재 직무에서 뭔가 기대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직하고 싶다. 그거는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이직하고 싶다는 어떤 측면도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 어떤 직업 분야가 소멸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준비 차원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들도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어떤 관리라는 것은 어떤 직무 중심으로 할 거냐, 기업 중심으로 할 거냐는 어떤 관점에서 직무 중심으로 해야만 역할의 어떤 만족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문화된 인적 자원, 물론 현재 수준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잠재력 있는 사람, 물론 현재 실행 능력도 뛰어나면 더 좋죠. 그런 인적 자원을 채용해서 기본적으로 육성해서 목적별로 수준에 맞게끔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직무순환 제도든 경력개발 제도든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해서 적재적소에 적정한 성과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럼 자, 같은 어떤 인적 자원이라도 기업에 채용된,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들이라도 우수한 인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 보통 한 38%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인력, 그럼 38%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어떤 인력들은 기본 어떤 역할 중심의,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이런 이원화된 어떤 회사다. 물론 이제 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재직된 인력들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추구해 간다. 그런 어떤 중점적인 어떤 역할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기 어떤 역할을 성실히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개인차도 있고, 능력차도 있고, 가치관 차도 있고, 삶의 어떤 목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한 38% 정도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를 해서 성장, 육성, 발전시키고, 나머지 어떤 다수 인력들은 성과 중심의, 역할 중심의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성장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직무 역량 중심의,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서 자기 경력 관리를 해야만 기업의 우수한 인재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 직업에 대한 비전이 확립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비전은 인생이다.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성이 명확하게 이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도 중요하죠. 현재 역할을 잘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상을 이제 기업이 요구하게 된다. 이런 어떤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관리의 어떤 관점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성취감, 만족감, 효용감을 추구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 개발에 따른 적재적소의 적절한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전문가, 이런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업의 기본 어떤 개념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시스템이 계속 성장, 발전, 분화해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직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 어떤 산업 패러다임에 따라서 기존 어떤 직업 분야, 산업 분야가 소멸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역할, 뭐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역할의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무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추구해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조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에 순응할 수 있는 사명감과 지속성, 또 주어진 어떤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결국 이제 직업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요건. 자, 여기에 더잡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 균형이 요구됩니다. 여러 어떤 악기가 연주를 할 때 하나의 어떤 악기에서 불협화음이 났다 그러면 그 연주는 망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직업의 역할도 능력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갖춰야 될 어떤 몇 가지 어떤 요건들이 균형 있게 갖춰야 되지, 특정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특정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을 인해 가지고 완벽한 부분에 대한, 이미 충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또 역할에 대한 추진력, 그 역할은 자기 어떤 역량 개발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성과 어떤 지향적인 역할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 목표, 소속되어 있는 기업 또는 조직 단위가 뭘 추구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업무 분야라든지 조직의 어떤 성과 지향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업무 시스템, 누구와 더불어 어떤 역할을 내가 전담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협력을 받고 내가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적인 어떤 관점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또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 기업 문화와 관련됐던 분위기의 어떤 관점, 또 우리의 어떤 역할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물론 이제 서비스 생산 제품이 되든 일정한 유형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 고객의 반응에 의해서 기업의 역할이 또 규모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런 또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특성, 물론 이제 이 어떤 관점은 내 직업의 미래 비전하고도 관계된다. 산업 어떤 패러다임에 일치되는 지속적인 성장 산업 분야에 내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내 직업 안정성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장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역할을 한다. 그럼 내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향상된다 이거죠. 왜? 산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지만 그 어떤 역할 요구량도 감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의 어떤 성장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비전적인 어떤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직무. 내가 담당해야 될 역할은 어떤 내용이냐, 또 어떤 수준이냐, 우선순위가 어떠하냐.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망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시험 기간 이전에 완벽한 학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 기간 전혀 연연할 필요 없죠. 그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듯이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지향하느냐, 이 또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그 역할은 성과 지향적인 역할입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 그럼 내가 목표한 기업에 목표한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서 취업이 합격돼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근성근성. 그럼 어떻게? 성과가 실행되는 시점이 상당히 이제 지연되겠죠.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역량 관리를 한다. 그럼 이제 취업의 어떤 시점을 당길 수 있고 또 이제 내 어떤 성취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관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역할과 조직의 어떤 역할, 그건 동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목표 지향적인, 성과 지향적인, 그 다음에 역량, 자기의 준비된 어떤 역할의 투입과 산출했던 형태가 균형을 이룬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나타나는 거고, 내가 근성근성을 했다. 거기에 따른 결과도 근성근성, 적당한 수준으로만 산출된다 이거죠. 그 부분이 이제 직무에 관련됐던 내용이고 업무 능력에 준하는 과제다. 역시 이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의 수준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할 거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성과 단위가 50, 60밖에 실행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학습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아지고 학습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고 산만하게 어떤 의식을 분산해서 그런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습 어떤 속도는 동일하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역할의 수준이 이제 균형 관리가 이루어지듯이 기업에 대한 어떤 역할도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역할을 집중해서 성과 지향적으로 영향을 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행동. 간혹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러뜨린다.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어떤 관점, 조직 분위기에 쉽게 이제 순응하지 못한다든지 또 요구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 이질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실행한다든지 또 팀워크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그런 행동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활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업무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은 혼돈,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 행동, 특히 이제 동의라든지 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하나의 역할의 패턴, 자세적인 어떤 관점이다. 그다음 이제 역할, 어떤 역할, 결국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목표 방향에 따른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에 맞는 상대가 협력을 요구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협력을 요구하지 않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 상대한테 협력한다고 그럼 상대한테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든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표준화라는 그런 이제 기업에서 다 갖추고 있는 어떤 요건이고 그 요건에 체계에 맞는 어떤 역할 또 체적의 어떤 방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업무 이제 우선순위, 뭐 방법과 우선순위, 이제 그 부분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연계되는 어떤 내용이겠죠. 이런 어떤 부분의 역량을, 방법을, 또 다음에 관점을, 그 다음에 상호 균형 있는 역할의 어떤 패턴이 갖춰져야만 조직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결국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럼 이제 취업이 보장되는 거죠. 우선 인적 자원이 있는데 기업에서 그런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기업 성장성을 추진해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은 성장을 포기하는 기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직업,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성과 지향적인 역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추구해 가는, 삶의 어떤 비전을 실행해 가는 이런 어떤 역할과 아우러지는 그런 직업 관리, 삶의 어떤 목표 관리가 실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 내용은 호선인력 개발을 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HS OJT라는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역량 개발과 관련됐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